안녕하세요. 부천그랜드치과 문영국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치아 교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으신데 종류별, 장단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새 이제 많이 하는 게 클리피쉬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브라켓이 보기가 싫잖아요. 옛날에 이제 메탈 브라켓만 있었는데 그 바깥에다가 이제 치아색 도자기 같은 거를 조금 입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래도 심미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브라켓이죠. 근데 사실 기능상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외적으로 보통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교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장점이 있죠. 메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켓은 사실은 세라믹이나 아니면은 메탈이나 클리피쉬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보이는 것.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세라믹 브라켓은 보기에는 이쁜데 단점이 뭐냐면 깨짐이 문제예요. 깨짐이 보통 이제 많이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이제 클리피쉬로 진행을 좀 하고요. 설치 교정은 웬만해서 추천을 잘 안 해요. 이거는 해보시면 아시는데 브라켓을 이제 안쪽에 붙이는 거거든요. 설치기라는 게 혓바닥 쪽에다 브라켓을 붙인다는 얘기인데 혓바닥 쪽으로 브라켓을 붙이면은 혀 공간을 침범하잖아요. 환자분도 많이 엄청나게 불편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잘 떨어져요. 또 아무래도 혀가 자꾸 움직이고 그쪽에 침도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니까 환자분도 힘들고 출자도 힘들고 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추천드릴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투명 교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간단한 케이스, 조그만 힘만으로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치아에 관해서 이제 사용하는 케이스여야 되는데 환자분들 이제 너무 복잡한 케이스까지 요거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좀 오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교정이라는 거는 치아를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치아는 머리 부분만 보잖아요. 근데 진짜 잘된 교정이라는 거는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뿌리까지 같이 움직여야 돼요. 투명 교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게 많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대로 된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낫죠. 이 환자분은 이제 턱이 아무래도 이제 아래턱이 좀 많이 나온 환자분인데 교합이 거꾸로 돼 있죠. 원래 아래턱이 더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정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입이 튀어나왔거나 너무 들어갔거나 이런 게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느끼는 문제점인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뼈 자체가 들어가거나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고 치아 위치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치아 부분인 거고, 너무 뼈 자체가 튀어나온 분들은 수술을 동반해서 해야지만 해결이 되겠죠. 이런 분 케이스는 사실은 뼈죠. 물론 이제 사실은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제대로 진단하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많이 튀어나왔으면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제 양악수술 동반한 교정 케이스인데 반드시 수술을 동반해서만 치료 가능한 케이스라서 구강외과랑 협진이 좀 필요하죠. 양악수술하는 데랑 같이 협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연계가 잘 된 치과에서 진행을 해야지만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 양악수술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교정을 보통 거의 2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수술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교정을 해서 어느 정도 치아 배열을 맞춰 놓은 다음에 양악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치아를 2차적으로 교정하는 교정이 이제 2번 정도 필요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양악은 엄청나게 효과를 많이 보죠. 양악수술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양악수술이 진행되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뼈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요. 뼈 자체를 잘라내버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당연히 턱도 들어가고 위턱이랑 아래턱 자체가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효과가 크죠. 한쪽 턱만 하는 거를 원조라고 하고, 원조라는 게 조가 턱이잖아요. 그래서 원조, 양쪽 턱을 다 하는 거를 투조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효과는 엄청나지만 아무래도 수술이 너무 이제 공격적이죠. 그 수술하는 거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무시무시해요. 입 안쪽으로 이렇게 쫙 다 잘라내서 안쪽에 있는 뼈 잘라서 빼내고 다시 맞추고 하는데 아무나 사실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죠. 그래서 이 미용 때문에 이거를 수술을 한다, 그럼 정말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얼마나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고민을 잘 해보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사실은 비대칭이 심하면은 본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추천을 하는 거지, 그냥 조금의 불균형 잡겠다고 수술하고 이러는 거는 좀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합 불균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치아 건강에는 굉장히 영향을 안 좋게 해주긴 해요. 환자분들 보다 보면은 부정교합 중에서 이제 제일 치과에 자주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개방교합이라 그래서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분들은 항상 치아가 시려서 자주 와요. 그런 분들은 사실 교정에 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는 앞니가 이제 기능을 거의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앞니가 기능을 안 하면은 어금니들이 그만큼 일을 몇 배를 더 해야 돼요. 몇 배 일을 더 하면 당연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징이 항상 어금니가 자주 시려요. 항상 자주 시리고 항상 어금니가 잘 썩거나 잘 깨지거나 문제가 항상 잘 생기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턱관절이 잘 안 좋아요. 어금니에 힘 많이 받으면 턱관절에도 힘이 많이 가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앞니 벌어져 있는 게 생각보다 구강 건강에는 영향을 좀 많이 끼친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